안녕하세요. 이야기원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으스스하면서도 가슴에 깊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 여우누이 전설을 저희 이야기원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풀어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늘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지요. 가진 것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빈자리가 하나씩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그러한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도 딸 하나 없는 것이 부부에게는 너무도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아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도 예쁜 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만 키우다 보니 집안도 삭막하고 내 마음도 허전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요. 딸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날부터 부부는 집 뒤편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산신당에 매일 올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정성은 한결같았습니다. 삼신할머니, 부디 저희 부부에게 귀한 딸 하나를 점지해 주세요. 저희가 평생을 다해 귀하게 길러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부를 보며 걱정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그런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백발의 삼신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삼신할머니는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의 정성을 보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너희에게 딸을 하나 점지해 주마. 하지만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되 너무 지나치게 아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는 때와 정도가 있는 법이니 그걸 명심하거라. 부부는 꿈에서 깨어나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이 꾼 꿈이 똑같았습니다. 부부는 이 꿈이 분명 길몽이라 여기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정말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하늘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달 후 아내는 긴 산고 끝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마치 달빛을 받아 하얗고 투명한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너무나 예쁜 딸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딸을 보자마자 세상 모든 보물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아들 셋도 그 예쁜 여동생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드디어 딸이 생겼구나.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마을 사람들도 아기의 얼굴을 보러 찾아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네. 꼭 달나라에서 내려온 아이 같구먼. 아이는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삼신 할머니의 꿈속 충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너무 예뻐 아끼고 귀여워하는 마음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돌아갈 사랑과 관심마저 모두 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형들은 어느덧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들은 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이가 너무 어리고 예뻐서 부모님이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5살, 6살을 지나 7살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근처의 가축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상처 없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저 이상한 병에 걸렸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며칠을 넘어 한 달을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부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기다니 대체 왜 그런 것이지? 남편은 세 아들을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밤을 새워 지켜보도록 하여라. 이대로 가면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 것이 아니냐. 첫째 아들이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고 둘째 아들도 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셋째는 조금 더 영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볶은 콩을 넣어두고 졸릴 때마다 그것을 씹으며 밤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콩을 오도독 씹으며 셋째는 눈을 크게 뜨고 집마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내려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누이가 천천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누이의 뒷모습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누이의 긴 치마 밑에서 길고 하얀 꼬리가 아주 조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그 꼬리는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집마당을 걸어 외양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셋째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왜 이런 밤중에 외양간으로 가는 걸까? 셋째는 긴장하며 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누이가 외양간에 다다르기 전 셋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몸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셋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 달빛 아래 작은 집 마당에서는 누구도 모르게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휘영청 밝은 달이 둥글게 떠 있었고 달빛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누이의 치마 밑으로 언뜻 보인 하얀 꼬리가 셋째의 머릿속에서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누이가 그런 꼬리를 가질 리 없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을 거야. 셋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슴 깊이 새겨진 의심과 두려움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잠들었다는 것을 아버지께 꾸중 듣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역시 지난밤의 일을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과 형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이 아니라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누이는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맑은 얼굴로 형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함께 놀러 가면 안 될까요? 형들은 누이의 밝고 천진한 미소를 보자 그런 마음을 의심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누이와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꾸나. 그렇게 누이와 형들은 화기애애하게 동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조용히 돌며 누이 방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이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예쁜 옷가지들과 아버지가 장에 나갔다가 사준 작은 인형들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셋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누이가 어떻게 여우 같은 꼬리를 가질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록 다시는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불안한 소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의 가축들은 하나둘씩 죽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 불안은 급기야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짐을 꾸려 이웃 마을로 떠나기 시작했고 어느덧 마을은 텅 빈 집들이 늘어나며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셋째의 부모는 이곳에서만큼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평생 살아온 고향이었고 무엇보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딸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부모는 밤낮으로 누이의 얼굴만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누이의 방에는 언제나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부엌에는 누이를 위해 가장 귀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은 오로지 누이만 향했고 첫째와 둘째는 그러한 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씩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셋째만큼은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누이는 정말 어렵게 얻은 동생이니까 부모님 마음도 이해할 만해. 하지만 그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셋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려던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누이의 방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것은 빠르게 집 뒤편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셋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조심스레 문을 열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빠르게 숲속으로 들어갔고 셋째는 숲속 깊은 곳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 깊은 곳에서 셋째는 눈앞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털과 기다란 여우꼬리를 가진 짐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그것이 누이의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손으로 입을 막아 가까스로 소리를 참았습니다. 그 짐승은 숲속 깊은 곳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짐승은 사람의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마을도 모두 내 것이 되겠지.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들도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셋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투와 표정은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본성을 숨기고 있는 잔혹한 야수였습니다. 셋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온몸을 벌벌 떨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짜인가? 누이가 정말로 여우인가? 하지만 셋째는 이 사실을 부모님이나 형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셋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누이가 위험한 존재라면 이대로 두면 안 될 텐데. 셋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누이를 향한 가족의 사랑, 누이의 아름다운 모습 뒤에 감춰진 여우의 무서운 본성. 그 사이에서 셋째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누이가 셋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저한테 무슨 화난 일이라도 있나요? 누이는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는 셋째는 차마 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셋째의 가슴 속에서는 깊은 갈등과 두려움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숲속에서 본 그 끔찍한 광경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이는 눈치라도 챈 듯 다정한 목소리로 셋째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제게 숨기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셋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의심과 두려움을 섣불리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써 누이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누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오라버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누이가 방을 나간 후에도 셋째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누이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셋째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셋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나아가 간밤에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무서운 걸 봤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젯밤에 누이가 숲속에서 여우로 변해서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우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부모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고함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네 여동생을 모함하느냐? 그 아이는 우리가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야. 네가 동생을 질투해 이런 어리석은 말을 지어낸 것이 분명하다. 어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네 누이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하다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첫째와 둘째 형들마저도 셋째를 향해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형들은 누이를 지키려는 듯 셋째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셋째는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안은 채 그는 눈물을 삼키며 고향 마을을 등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은 끝에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낯선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들 친절했지만 셋째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이 작은 거북이의 목에 줄을 걸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 쳤고 셋째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희들 그만두어라. 이 작은 생명에게 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이 거북이를 나에게 팔겠느냐? 내가 가진 돈을 모두 주마. 아이들은 신이 나서 거북이를 팔았고 셋째는 그 거북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셋째는 줄을 풀어 거북이를 바닷물 속에 조심스럽게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거북이는 한동안 셋째를 쳐다보다 천천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셋째는 바닷가 모래 위에서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의 외면과 누이의 끔찍한 정체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닷물이 거세게 갈라지더니 흰 빛에 감싸인 거대한 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곧장 셋째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용궁에서 온 용왕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당신이 구해준 그 거북이는 용왕님의 귀한 따님이십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셋째는 믿기 어려운 광경에 놀랐지만 이내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흰 말은 바닷속으로 빠르게 들어갔고 셋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용궁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용왕과 공주는 셋째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대가 내 딸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겠다. 이제부터 그대는 용궁에서 마음 편히 쉬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도록 하라. 셋째는 용궁에서 호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의 가족들과 마을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용왕의 딸인 공주는 그런 셋째의 마음을 알고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고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니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 특별한 3개의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위험할 때마다 이 물병을 하나씩 던지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공주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감사하며 3개의 물병을 받아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다시금 긴 여행길에 올랐고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구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마을은 더욱 끔찍한 상황으로 변해 있었고 여우 누이의 악랄한 본성은 이제 가족들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용궁을 떠난 셋째는 다시 바닷길과 산길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고향 마을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예전처럼 평화롭고 아늑했던 마을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음산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여기저기 황량하게 버려진 집들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곳은 이제 죽은 듯한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습니다. 자신이 자라난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점점 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떠난 사이 누이가 더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기를 간절히 빌며 셋째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집은 이미 자신이 기억하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거미줄과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방문과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방 안은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된 듯 쓸쓸하고 황폐했습니다. 셋째는 잠시 망연자실한 채 집 앞에 서서 고통스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 순간 방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셋째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지금은 낯설기만 한 얼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누이였습니다. 오라버니 오셨군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누이는 한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싸늘하고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누이의 모습을 보며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누이는 더 이상 순수하고 맑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고왔지만 얼굴 여기저기 희미하게 드러나는 하얀 털과 뾰족하게 솟아오른 귀는 누이의 본성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맛있는 밥을 해드릴게요. 멀리서 오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세요? 이리 와서 편히 앉으세요. 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손목과 셋째의 손목에 긴 끈을 묶었습니다. 셋째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누이야. 너는 정말 예전처럼 다정하구나. 셋째는 누이가 잠시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재빨리 끈을 풀고 방문고리에 단단히 묶은 뒤 뒷문을 통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이가 부엌에서 섬뜩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제 밥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너무 배고파요. 어서 돌아오세요. 누이는 순간 여우의 본 모습으로 변해 날카로운 이빨과 붉은 눈을 번뜩이며 셋째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여우의 속도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곧 여우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고 셋째는 자신이 용궁에서 받은 물병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얼른 첫 번째 하얀 물병을 여우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물병이 깨지는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가시덤불이 무섭게 솟아올라 여우 누이를 둘러쌌습니다. 여우는 가시덤불에 갇혀 분노의 비명을 질렀고 그 틈을 타 셋째는 숨을 고르며 조금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시덤불을 찢고 나온 여우는 더욱 분노에 가득 차 셋째를 다시 추격했습니다. 오라버니, 절대 놓치지 않겠어요. 내 오랜 기다림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파란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이 깨지자 엄청난 물결이 쏟아져 나와 여우를 덮쳤습니다. 여우 누이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한동안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틈에 셋째는 다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우의 집념은 생각보다 더욱 끈질겼습니다. 여우는 다시금 물살을 헤치고 나오며 처절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기다리세요. 나는 너무나 배가 고파요. 오라버니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우는 이번엔 광기 어린 속도로 셋째를 쫓았습니다. 셋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빨간 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셋째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 물병을 여우에게 던졌습니다. 물병이 깨지자 엄청난 불길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여우는 그 불길에 휩싸이며 몸부림쳤습니다. 아,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오라버니를 반드시 먹어야 해요. 여우 누이는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잠시 멈추어 그 처절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이의 인간적인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셋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이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왜 그런 악한 길로 빠졌느냐? 여우는 마지막으로 셋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완전히 불길에 타 사라졌습니다. 셋째는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그는 가족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여우에게 희생당한 가족들의 흔적만이 처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형님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셋째는 집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 선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용궁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을 기다리는 공주의 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다시 긴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을 마무리한 셋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용궁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 마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우 누이의 비참한 최후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향을 등진 셋째는
험난한 산길과 넓은 바다를 건너 다시 용궁으로 가는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이전보다 더욱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자신이 막지 못한 여운위의 악행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셋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그를 기다리고 있을 용궁의 공주와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정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셋째는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셋째는 말 위에 올라탔고 흰 말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힘차게 달려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용궁에 도착한 셋째를 본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공주와 용왕의 따뜻한 환영을 받은 셋째는 용궁에서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향 마을과 가족들의 슬픈 운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용궁의 높은 곳에 올라 바다 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용왕은 하루는 셋째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겪은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너희 부모가 딸을 얻고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하늘과 삼신의 경고를 무시했기에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것은 과하면 독이 되고 욕심이 지나치면 파멸을 부르는 법이다. 너 또한 이 일을 깊이 새기고 항상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용왕의 진지한 충고에 셋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욕심과 집착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셋째는 더욱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용궁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지냈습니다. 용궁의 사람들은 그런 셋째의 인품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셋째와 공주 사이에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셋째를 닮아 밝고 착한 마음을 지녔고 셋째는 그 아이들에게 언제나 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의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로 자랐고 용왕과 공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셋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곁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고향에서 겪은 아픈 기억을 점점 희미하게 지워갔습니다. 결국 셋째의 희생과 아픔이 가져온 큰 교훈 덕분에 사람들은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셋째와 여운위의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욕심과 집착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밤하늘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뜰 때면 사람들은 이 전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한 가정의 비극과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의로운 마음을 지켜낸 셋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